Hello everyone.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네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실질적으로 코딩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코딩을 작성하려고 하면 에딘을 개발하기 위한 그 IDE 개발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개발 도구를 사용을 할 것이고요.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마이크로소프트.com에 가시면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믿고요. 여기 커뮤니티 2022 버전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할 때 뭐 다음 눌러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설치하실 때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인스톨 창이. 그러면 여기에 .NET 데스크탑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요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서 설치를 하셔야 C샵으로 개발할 수 있는 패키지들이 설치가 됩니다. 이거는 체크 안 하셔도 돼요. 요것만 체크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가 다 깔렸으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템플릿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템플릿, 우리가 개발할 때, 우리도 프로젝트 할 때도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프로젝트를 이제 개발할 때도 템플릿이라고 하는 파일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도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하기 위한 세팅들이 잘 갖춰져 있는 이 위자드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요거는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 남겨 놓을게요. 여기 GitHub에 가시면 제레미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요분이 이제 위자드를 만들어서 꼭 배포를 해주십니다. 여기 가시면은 태그에 가시면 2023 버전부터 2022 버전, 1버전 이렇게 쭉 버전별로 있으니까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레빗에 맞는 버전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설치는 아니고요. 이 녀석을 클릭하면 여기 보면은 소스 코드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다운로드가 완료가 다 되셨으면 여기 본인 컴퓨터에 내 문서,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2022 또는 뭐 2019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설치한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 가시면 템플릿, 여기에 프로젝트 템플릿, 여기에 zip 파일을 풀지 않고 넣어 두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조금 이따 실행시켜 볼 텐데요. 실행했을 때 에딩 위자드가 뜨지 않는다 라고 하면 zip 파일을 풀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템플릿까지 설치하는 걸 해 봤고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은 여기에 뭐 아무것도 안 나와 계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이제 뜨는 거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새 프로젝트 만들기 요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템플릿 검색에 보시면 레빗이라고 치시면 이제 해당 설치된 템플릿들이 쭉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많은데요. 여러분은 2022 버전을 설치했다고 하면 여기 레빗 2022 에딘 클래스 라이브러리 템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다운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하겠습니다. 저는 뭐 퍼스트 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로젝트. 그리고 위치는 뭐 바탕화면도 좋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 위치 시켜 주시고요. 저는 데스크탑에 하지 않고 D 드라이브에 해야 되겠네요.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뭐 저는 이렇게 할까요? 저는 렉처라고 하는 방에 이 새 폴더를 렉처라고 하는 방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경로가 잡히고요. 그 다음에 옆 밑에 있는 솔루션 프로젝트와 같은 디렉토리 배치 체크가 되어 있으시면 해제해 주시면 좋고요.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아까 어디에 저장을 했었죠? 여러분들 D 드라이브에 렉처 요 안에 가시면 퍼스트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고요.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SLN 파일, 비주얼 스튜디오 확장자 파일이 하나 있고요. 이 안에 가시면 bin이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app 커맨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프로젝트가 여기에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까만 바탕에 아무것도 없죠. 옆에 보시면은 app와 커맨드, 그 다음에 add-in 이렇게 세 가지의 파일이 존재한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커맨드 더블 클릭해 보시면 처음 하는 거라서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언어들이 막 써 있죠. 외국어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어를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하죠? I'm a boy, you're a girl. 네, 그냥 외우는 거죠. 외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게 app라고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특별한 건 아무것도 안 써 있죠. 초급 과정이기 때문에 app는 다루지 않고 커맨드 CS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add-in이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존재를 하고요.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 매니페스트 파일, 이게 바로 매니페스트 파일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GUID도 자동으로 다 만들어 주고요. 자,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리본 탭에 리본 탭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요거를 만들어서 실행시키는 파일이 되겠고요. 커맨드는 조금 이따 해보겠지만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해서 하는 그런 방식을 커맨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매니페스트 파일 자동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커맨드 자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뭔진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조 버튼 한번 누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Rabbit API를 개발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다? DLL. 이 DLL 안에는 뭐가 있다? 이 DLL은 뭐다? API니까 책 안에 챕터들이다.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죠. 여기 있는 Rabbit API는 생성에 관련된 거라고 설명드렸었고, UI는 뭐 선택에 관련된 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밑에 있는 시스템은 이 윈도우 시스템에 관련된 그런 DLL들이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자, 이 두 개를 Shift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 속성 보겠습니다. 그러면 로컬 복사가 false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true로 되어 있으신 분은 false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레빗이 깔려져 있지 않은데 Rabbit API를 실행할 일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굳이 내가 내 컴퓨터에 이 API 관련된 정보들을 따로 저장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컬 복사, 내 컴퓨터에는 복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게 지금 커맨드, 그 다음에 매니페스트 파일 확인했고요. 프로젝트에 보셔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속성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어셈블리 이름은 본인의 프로젝트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대상 워크프레임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거는 초급 과정에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이거 설명하면 또 헷갈려 하시니까 그냥 워크프레임은 2020 버전 이상으로는 4.8을 사용한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4.8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만 확인해 주시고, 자, 빌드로 넘어가시면 아무것도 손댈 필요 없으시고요. 빌드 이벤트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도 손댈 거 없습니다.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내용은 뭐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에디트 파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거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디버그 탭에 가시면은 이제 여기 외부 시작 프로그램에서 2022 설정이 잘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세팅이 안 되게 계시면 찾아보게 하셔서 exe 파일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른 거 건드릴 거 없습니다. 리소스 관련된 거는 우리 그 리본 탭에 뭐 그림도 넣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거 설정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커맨드 데이터하고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나머지 거 다 설정할 필요 없으시고요. 이게 바로 템플릿의 힘이죠. 템플릿이 다 세팅을 해 주셨어요. 자, 빌드 이벤트 부분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빌드 이벤트에 이렇게 적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에드인을 개발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두 개의 폴더에 레빗이 검색해서 그 매니페스트 파일을 검색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있는 폴더는 C 드라이브의 사용자 그리고 본인 이름, 그 다음에 app 데이터, 여기 보면 app 데이터 있죠. 숨긴 파일 보기를 불러야 숨긴 항목을 체크를 해야 보여요. 그 다음에 app 데이터에 들어가서 로밍, 그 다음에 당연히 오토데스크, 레빗, 그 다음에 여기 애드인스, 여기에 보시면 2022 버전, 여기 안에 매니페스트 파일하고 DLL 파일이 같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개발한 파일들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요. 자, 레빗은 기본적으로 이 폴더에 들어와서 이 애드인스 파일을 검색합니다. 이 애드인스 파일을 검색해 가지고요, 이 애드인스 파일 안에 들어있는 여기 어셈블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 요 파일을 검색을 해서 레빗이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경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 파일에 같이 있다. 그래서 요 애드인 폴더 안에 두 개의 같은 이름의 애드인과 DLL이 존재하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경로고요. 두 번째 있는 곳은 어디냐? 여기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데이터, 오토데스크, 레빗에 보시면 애드인스 2022 버전, 여기에도 들어있죠. 여기 많이 익숙한 애드인들이 여기 들어있네요. 저는 라이노 인사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라이노 인사이드도 여기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뭐죠? 레빗에서 사용하고 있는 애드인들, 배치 프린트 이런 것들 애드인이에요. 자, 애드인 요거 열어보니까 경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프로그램 파일에 있는 2020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DLL이라고 하는 걸 로드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애드인인지 모르셨죠? 여기 우리 협업 작업하는 것도 애드인이네요. 그죠? 자, 요 경로에 가시면 그 애드인의 DLL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빗이 아까 그 폴더하고 여기 폴더하고 두 개를 검색해서 이 애드인 파일을 매니페스트 파일을 검색하고 그 안에 있는 어셈블리에 있는 DLL을 검색해서 레빗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뭐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빌드를 하게 되면 제가 그냥 빌드 해볼게요. 빌드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DLL 파일을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솔루션 빌드 하겠습니다. 그냥 빌드 했더니 밑에 보니까 복사되었습니다. 복사되었고요. 성공됐어요. 이렇게 보이죠. 요거 안 보이시는 분은 보기 버튼에 보시면 출력이라고 있을 겁니다. 출력 여기 있네요. 출력. 요거 클릭하시면 요거 밑에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사됐습니다 라고 했는데 복사되었습니다. 복사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폴더에 가시면 bin이라고 하는 폴더에 DLL이라고 하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DLL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레빗을 실행할 때 이거하고 여기 있는 우리가 만든 퍼스트 프로젝트 DLL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매니페스트 파일하고를 카피해 가지고 아까 그 경로 가서 붙여넣기 두 개의 파일을 계속 이제 붙여넣기 또 빌드하면 붙여넣어서 덮어쓰고 이 행위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죠. 그래서 여기에 빌드 후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빌드, 네가 DLL 파일을 만든 다음에 어떤 거를 내가 알아서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은 app 데이터 어쩌고저쩌고, 아까 우리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 경로에 우리가 만든 DLL과 매니페스트 파일 두 개를 복사를 자동으로 컴퓨터가 해주는 거죠. 아주 편리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세팅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따 봬요. 안녕.